보통 이제 저희가 그 라인업을 짤 때 보통의 이제 처음 등판하는 선발은 사실 가장 추측이 그렇죠.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감독이 선수를 고를 때는 누구를 등판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는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선수에 대한 믿음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선수의 체력, 뭐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력, 또 이 그 팀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저는 사실 선발 등판에 걸맞지 않은 스펙이었죠. 제가 40대 간 넘겼고 여성이고 그리고 초선이고 사실 그동안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여성의 진입을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의 상징이라고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당대표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는 선발이 아닌 중간개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중간개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트라이크 강속구만 잘 던져서는 그렇죠. 직구만 잘 던져서는 안 됩니다. 체인지업도 굉장히 구사를 잘하고 겉으로 치면 변칙복서처럼 변하고 너클볼, 슬라이드 다양한 구질로 선수별로 맞춤형으로 한 명 한 명 잡을 수 있는 핀포인트 구질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당대표를 맡으셨던 분들은 거대 담론이나 아니면 큰 어젠다를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성과 밀접한 실력 대 실력으로 민주당과 붙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전략과 전술로 승부를 걸고 꼭 대선 승리를 가져오겠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서 선발의 그 구질이 읽힌 다음에 나오는 무승부 상황에서의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가 예측하기 힘들다. 제 구질을 한 번도 읽혀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관중으로부터 폭발적인 응원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기자로서 취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부 기자로서 그분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딘지, 연습구장은 어딘지, 그 다음에 숨겨뒀던 불펜 멤버가 어딘지는 제가 그 정도는 너무 잘 아니까 상대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저희의 전략과 제가 이 상대를 대할 때마다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강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투수를 강판시킨다 얘기라는데 상대 아웃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팀을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원팀으로 할 수 있는 무게파로 상황 정치나 뭐 대리전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당대표를 보면서 온 거지 서바이벌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엔터테이너 같은 약간 뭔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정치를 즐기는 영역으로 가는 거. 온 국민이 함께 예능처럼 보고 또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 건 저는 저희가 또 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지평을 열어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해준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대선도 아닌 그 당권 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게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실로 오랜만에 어제 이 비전 발표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관심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나 성장기억의 느낌이라 표현될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 미래로 가자는 전망대잖아요. 그것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과거에 네가 오라다, 과거에 내가 오라다 한가르기를 하고 있죠.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민주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난데없는 개파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의심됩니다. 상황 정치를 다시 복원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 대리 정치,
섭정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지금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강에서 호우적거리고 있죠. 저는 이게 말뿐인 혁신 정신 차리라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 초선이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또 중진이 오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당대표를 뽑을 땐 반드시 그 선수로 나이와 관계없이 저는 그 비전과 능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대표를 뽑는 건 비전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와 선수를 떠나야 한다는 거죠.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불가피하게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앞서 우리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중진 후보님들도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제가 나올 수 있는 미래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통째로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 요구하고 있는 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천재 인류의 기회를 만났고 대선 승리를 하려면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은 새 얼굴로 바뀌어야 되고 그 새 얼굴은 혁명적인 리더십 교체라고 생각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 옆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문 일면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파격을 택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증자 또 기득권만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의제로 친다면 환경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청년의 주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한 발 더 달아서서 우리 국민들이 정당이라는 게 따로 괴리되어 있지 않구나. 우리 삶에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당 문화 차원에서는 너무 군대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부분이 그냥 그렇죠. 상명하복은 맞죠. 그렇지만 저는 하위 상달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당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 전당대회에 임할 때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자. 그리고 인연의 귀함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게 정치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가 돌아야 하고 순환이 되는 정당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윗물 아랫물이 서로 고여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든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힘의 원천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그리고 그분들을 청년도 불러놨다가 마치 낙하산 보듯이 그렇게 뭐 깜짝 스타를 발굴할 게 아니라 진짜 청년에 대한 할당이 있다고 하면 그 본원적인 취지에 걸맞게 하자는 거죠. 미래에 대한 싹을 뿌리를 키우지 않으면서 싹도 틔우지 못했고 아예 자체의 성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경직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만 바라다 보는 그런 소극적이고 왜소한 또 왜곡된 우리의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청년을 살려야 미래가 산다. 총선 때 저희가 퓨처 메이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지로 몰아넣고 알아서 살아나가라 했죠. 던져놓은 거와 마찬가지. 저는 그걸 퓨처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청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우리 당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된다. 청년들이 이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그 계획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당선이 유력한 우세한 지역 강남, 부산, 대구에 제가 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요. 저는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은 이념과 노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의 삶이 유일한 관심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을 두고 있던
사건 기자로 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발견한 국민들은 진보냐 보수냐로 갈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피고 대안을 내놓는 데에서 우리 정치의 고민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과 저한테, 제가 그 농목동의 달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서 그 문턱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달동네는 원래 올라갈수록 뷰가 좋죠. 그렇죠. 네. 휘엄청 달이 보였는데 저한테 기도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의 본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지금도 제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지만 그렇죠. 엄마는 정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뜻 안에는 우리는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계층을 더 살펴야 된다 라고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게 정치죠. 네. 그래서 힘 있는 분들이나 목소리 큰 분들, 아까 청년 얘기하셨지만 뭐 이준석 후보처럼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만 그런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코로나19는 약한 고리만 때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무한 경쟁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무한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무한 경쟁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고착화시키죠. 청년할당제를 만약에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걸 맡겨놓죠 라고 하면, 그러면 세습받은 능력은 어떡하나, 세습받은 스펙은 어떡하나,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은 586이 그 자리를 독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지 않을 정도로 능력은 있으나 전혀 제도권에 진입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그 청년 세대의 문제를 남녀 갈등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 취약계층이 2030은 낀 세대죠. 그렇죠, 사실. 지금 2030 세대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4050 세대. 예전 같으면 2030 세대가 할 일을 지금 4050 세대가 할 수밖에 없는 저성장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경쟁은 생존의 문제였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번듯한 일자리를 주어줄 것이냐. 그러려면 규제는 어떻게 혁파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이끌 것이냐라는 본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지, 고통받고 있는 청년에게 적은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공공의 적을 양산하면서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젠더 갈등에 편승하는 이준석 스타일이 국민의힘의 표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나중에 당대표 되면 그 모든 부담 그렇죠. 어떻게 짊어지냐. 그럼 빚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 계층을 향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광야에 서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느 우산 밑에 들어가서 안주할 수 있는 특정 계보에 편입된 사람도 아니고 계파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그 우산 밑에 들어가면 비바람도 안 맞고 편할 거란 걸 알지만 대선에서의 투명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누구에게도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지분을 나눠주다 보니까, 약속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직이 불공평하게 배분이 되고 정작 능력 있는 사람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가, 구태가 자행되어 왔죠. 그래서 승자 독식이 저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모두를 승자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계파에 구애되지 않은 그런 혈련난심으로 이 황야에 섰기 때문이죠.